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벌써 5월이 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월, 3월, 4월이 그냥 가버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개학 일자가 차츰 미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3, 4, 5월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재수생들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한 해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전에도 고3 학생들은 재수생에게 불리했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재수생의 전체 비율이 수능 응시자 중에서 28%에 불과하지만 실제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에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약 70%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재수생과 고등학교 학생 3학년 학생들이 동일한 수능 시험을 보고 그걸 가지고서 동일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입시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3월, 4월, 5월까지의 시간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최근에 봤었던 모의고사 자체는 실제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현재까지도 본인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이 5월 6일이면 우리가 9월 16일이 되어지면은 9월 모의고사 평가를 시험을 보게 되고 9월 모평 시험 보고 나면 바로 수시 원서 접수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남아있는 기간이 약 100일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5월 6일의 시점에서 9월 16일까지 9월 16일 모평까지의 시간을 따지면 약 10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정시보다는 수시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의 가장 기준점이 되어지고 있는 9월 모평이 9월 16일 그럼 앞으로 100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2월, 3월, 4월, 5월에 아쉬움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향후 앞으로 남아있는 100일 동안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국 고등학교 3학년 자녀분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앞으로 100일 정도 남은 입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에 처해져 있는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불리해요. 지금 우리가 3월과 4월에 봤어야 되는 모의고사들이 미루어지면서 5월 12일 날 보기로 했었던 모의고사가 5월 14일로 지금 연기가 되어져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도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학을 하지 않았고 5월 13일서부터 개학을 하는 거로 결정이 되어졌는데 당장 5월 달에 학교를 가고 나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6월 18일 날 평가원 시험을 보겠죠. 그러고 나면 7월 말 정도에 기말고사 시험을 보니까 사실 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5월, 6월, 7월, 8월까지의 시간이 아주 숨가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16일 날 평가원 시험을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 일정이 아주 바쁘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9월 16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로 대학을 가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에서는 재수생의 비율이 워낙 크고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이 그리고 의치 한의대나 서울대 연고대에서 재수생들의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재수생이 강세라는 건 누구나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고3 학생들에게서는 수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입 공정화 방안으로 발표가 되어졌었던 것처럼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강화라든가 아니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봤었을 때 올해 수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조금 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정시보다는 수시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 재수생의 입시가 수능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는 결국은 수시다. 그럼 수시 원서 접수는 결국은 9월 16일 평가원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정도? 100일 정도 기간의 준비 기간이 없는 거야. 100일밖에. 그 100일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학력 지표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 내신 성적을 향상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원 학과의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기재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진로 방향과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100일 동안의 기간이 단지 성적을 올리겠다는 목표만으로 수능이나 내신 공부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고등학교 1학년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수능을 어차피 한참 있다가 수능을 보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미래 중심으로 성적이 그냥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 중심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막연히 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다 끝나면 학생부의 거의 90에서 95%는 완성이 다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들을 반드시 점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100일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떠한 노력과 얼마만큼의 성취가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얼마나 불리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3 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건 다 아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수생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인원도 늘기도 하지만 전체 수험생의 숫자가 줄게 되어지면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는 24%였는데 2020학년도에 28.2%로 비율이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들은 뭐냐면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28%인데 그 28%에 해당되는 13만 6천 명이 6월이나 9월서부터 14만 6천 명이 같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6월에는 6만 9천 명 정도의 50.95%만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9월에는 7만 8천 명으로 57%만 시험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상대인 재수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재수생이 실제로는 6월과 9월에서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절반 이상은. 사실상 수능이 되어야만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상하는 수능의 점수는 결국 수능에 가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지금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요소를 자꾸 강조하면서 눈높이를 낮추거나 또는 입시에 대한 기대를 낮추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3월도 시험을 제대로 안 받고 4월도 시험을 제대로 안 받고 5월 13일이나 되어야 이제 첫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첫 모의고사를 보고 사실 결정을 내리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6월 평가원 시험을 봐도 사실 6평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예전처럼 몇 번의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6월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학생의 학업적 능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걸 가지고 확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제대로 본 시험이 6월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월 14일에 모의고사는 5월 13일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그냥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모의고사의 의미도 본인의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6월 모의고사 정도를 봐야 그게 첫 모의고사인데 첫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학생의 수준이나 학업 발전성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럼 결국 어디로 넘어가냐면 9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입시가 중간 과정에 대한 이해와 설득 과정 없이 그냥 9월 시험을 보고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럼 그 원서 지원이 대부분 다 상향 지원의 원서를 지원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가뜩이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2019학년도에 수능이 좀 쉬웠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능 만점자의 인원이 19명이었을 때 그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만점자가 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고득점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재수생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어진다든가 모의고사가 지연이 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다든가 목표의식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생활이 무질서해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은 아마 극소수의 고득점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게 되어지면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예상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수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재수생의 숫자가 28%인데 올해는 우리가 2021학년도는 약 30%는 되겠죠. 올해는 재수생과 반수생의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가게 되어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또 약대가 32개 대학 1578명이 약대가 신설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수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학을 가야 되는 게 핵심인데, 그 경쟁자라고 하는 재수생들이 실제 수능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13만 4천 명인데 6월이나 9월에 참여하는 비율은 약 50에서 57%밖에 되지 못한다. 결국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시 원서를 쓰게 되고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원서 지원을 하고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예측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수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달까지 가면서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은 중앙이나 대선과 같은 사회수학 모의고사라든가 학원 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모의고사의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학습 과정과 그 다음에 매달 진행이 되는 평가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에서도 스스로도 내가 수능에서 가능한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 자체가 현실적인 원서 지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는 본인의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원서 지원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뭐냐면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이고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둔 원서 지원이 왔는데 올해는 더욱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밖에 없다. 왜? 3월과 4월과 5월 동안에 모의고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모의고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 6월이나 9월 두 번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가지고 있었던 목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꿈이 현실적으로 낮춰지거나 바뀌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나중에 9월에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상향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상향 지원들은 결국 수능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만큼의 수능 점수가 나오지 못해서 정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가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객관적인 평가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어야만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면서 설득되고 이해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원서 지원 자체가 실현 가능성, 합격 가능성 있는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인 평가의 횟수 자체가 적고 횟수 자체가 적게 되어지면 학생 스스로가 납득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 자체는 희망 중심으로 상향 지원의 원서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목표를 충족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결국 내년에 입시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내년에는 재수생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결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쟁자는 재수생이고 재수생의 경쟁자는 재수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재수생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수생들에게는 또 다른 경쟁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재수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수리과형과 국어에서의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의 비율을 보면 1등급과 2등급 중에서 재학생의 비율이 1등급과 2등급에서 재학생의 비율이 9.2%이고 그 다음에 졸업생의 비율이 21.2%예요.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에서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졸업생의 비율이 70%고 재학생의 비율이 30%. 국어인 경우에는 재학생이 31%, 졸업생이 6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28%의 재수생이 1등급과 2등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얘들이 70%를 차지하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그 다음에 서울대나 연고대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60%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생들과 고등학교 3학년이 동일한 시험을 보고 동일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치 가장 공정한 방식은 정시에서 수능 100% 일반 전형을 하나로 두는 게 아니라 수능 100% 일반 전형을 재수생 고3으로 자격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따로 점수 계산하고 재수생도 따로 점수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대입에 적용을 시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재수생들에게는 절대로 재수생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거나 또는 고3과 재수생들을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 현 시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입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입시에 성공을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또 다른 재수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수시 전형에서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재수로 넘어가지 않는데 수시 전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점은 남은 기간이 이제는 100일 정도의 기간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0일 동안에 해야 되는 게 학교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학생부 기재관리도 해야 되고 목표 대학과 학과도 결정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모집 인원의 비교에 대한 부분을 봅시다. 올해 입시는 2021학년도 입시는 2020년도와 별 다른 점이 없어요. 2020년도에 모집 인원이 수시 모집이 77.3%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 비중이 77%니까 0.3% 줄고 반대로 정시 비중이 0.3% 늘어난 비중이니까 전체 모집 인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도 0.3%밖에 줄지 않았고 정시도 0.3%밖에 늘지 않았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등등 전형에서 사실 전형에서 인원 변동은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16개 대학의 범위 내로 들어가게 되면 인원 변동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 대부분의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는 우리가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30%를 대부분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의 수시와 정시의 반영 비율이라든가 선발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동을 봤었을 때는 큰 변화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2021학년도 입시가 조금 더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점은 뭐냐면 대학의 모집 인원은 거의 그대로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전년도에도 학생 수가 많이 줄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경쟁률이 0.5 정도의 경쟁률이 하락을 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 폭으로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뽑는 학생의 정원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결과적으로 학생의 숫자가 주는 꼴이니까 지원자가 경쟁률이 낮아지고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지면 조금 더 낮은 성적에서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자. 열심히 공부하자. 좀만 더.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하게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올해는 큰 위기예요. 그 위기가 되어지는 이유는 지금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의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공부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집중력, 그 다음에 목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건데 최근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5월 13일 정도 되어야 이제 개학을 한다는 상황이니까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재수생들 중에서 일찍 공부한 학생들은 1월이나 2월부터 안정되게 아침 8시부터 저녁에 10시나 11시까지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안감은 학교에서 개학을 해서 5월 13일 개학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남은 100일 정도의 기간까지 그 불안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모의고사, 학교 가자마자 그 다음날 보는 모의고사 어떻게 평가할 거야? 두 번째, 6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면 첫 모의고사지만 그 모의고사를 만약에 잘 보거나 못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평가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보고 평가를 하려면 한 번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몇 번의 시험 또는 다양한 수준의 시험을 통해서 객관화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학습 방향을 잡고 학생에게 앞으로의 노력과 그 다음에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처음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부에 학업에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입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개되지 않는 거죠. 본인의 실력이 100% 드러나지 않고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 실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올해 입시가 매우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28%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반수생의 숫자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런 이유들은 첫 번째는 재수생의 숫자는 예를 들어서 입시를 치르고 난 다음에 대학 입시에 불합격을 해서 2월이나 3월부터 바로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일단 학교를 가서 학교를 걸쳐놓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 반수생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를 걸쳐놓고 다니게 되고 했지만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학 공부에 흥미를 못 느껴서 대학 공부에 재미가 없어서 또는 대학 생활에 만족을 못해서 이렇게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수능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수생의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의 비율 중에서 실제 70%가 되는 게 바로 재수생이고 거기에 대해 반수생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 입시가 더욱더 불리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28%가 70%인데 만약에 재수생의 비율이 만약에 40%가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1등급과 2등급의 학생이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70%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75%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재수생의 비율이 작년도에 28%인데 40%가 되진 않아요. 많이 늘어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2, 3% 정도까지 늘겠죠. 얘기는 뭐냐면 재수생의 비율이 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020년도로 가게 되면 교육과정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안 되면 재수해야지, 재수하면 나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리한 점은 뭐냐면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점. 그 다음에 내년에 재수생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재수생의 경쟁자는 고3이 아니야. 재수생의 경쟁은 재수생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쟁자는 재수생이고 재수생의 경쟁자는 재수생이에요. 정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수생들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들이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2021학년도, 20학년도, 19학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갖지 못했던 가장 커다란 위기는 바로 뭐냐면 이러면 불투명성이에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실력과 학업 발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화시키거나 투명하게 그거를 볼 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입시도 어떻게 돼? 혼란스러운 입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6번째, 앞으로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D-100일이 남았어요. 입시가 우리가 길게 남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수능까지 생각하면 수능이 미루어져서 12월 3일 날 수능 시험을 보니까 그때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 대학을 뭐로 가야 돼? 수시로 가야 돼요.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든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는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로 쓰든 대부분 다 수시에서 승부를 봐야 성공을 하는 거지. 정시로 가서 재수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겠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대7이야.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학습은 수시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5월 6일에서 9월 16일까지의 기간은 딱 100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100일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학업 능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학업 능력과 학력 지표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거야. 그치? 그러려면 바로 뭐냐면 학교 내신 공부에 더욱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수능 체제를 충족하거나 정시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로 가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든 간에 비교과 활동의 역량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요번에 이제 개학을 하면 그 안에서 학생부 기재관리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빠르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진로 방향이나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죠. 세 번째는 입시 컨설팅이에요. 왜냐하면 남은 100일 동안에 학교 공부, 내신 공부에서 학력 지표만 쌓는다고 해서 학년 지표가 무한하게 올라갈 수 있나? 아니면 전공 적합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다 되느냐?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학업적인 능력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향후 나머지 과정에서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또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1단계 통과 이후에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월 6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지금 현 상태를 가만히 그냥 두고 보시면 부모님은 6월 모의고사 시험을 봤어요. 그걸 가지고 대학을 결정하실 수도 없어요. 그럼 대학 결정의 시기는 언제까지 결정하냐면 9월 달에 가서 평가원 시험을 보고 1학기 학생부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대학 결정하시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는 모든 학력 지표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정시는 6월에 평가원 시험이나 9월에 평가원 아무리 잘 보거나 못 봐도 다 필요 없어. 우리 애가 6월, 9월에는 막 만점을 맞은 거야. 그런데 수능에 가가지고 10개도 틀렸어. 그냥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6월이나 9월은 되게 못 봤는데 수능을 잘 봤어. 그럼 그거로 대학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수능 시험 잘 보거나 못 보면 그 결과 가지고 대학 가면 돼요. 근데 수시는 뭐냐면 과정 중의 입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서 입시 계획을 짜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은 진로 방향이 설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애는 의대를 가고 싶어요. 우리 애는 의대를 가고 싶어하고 지금 현재 내신 성적이 1.3이야.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의대 원서 쓴 거죠. 수능 시험 봤어요. 수능 최저 충족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재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 학교 내신 성적이나 수능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세부 능력,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이나 기타 내용들이
어떤 학과와 적합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고르게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현재 5월의 시점에서 1차 컨설팅을 통해서 진로 방향과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부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학생과 협의해도 돼요. 하지만 학생과 협의하기가 어려우면 부모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월에 시험을 보고 나면 또는 7월에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시험의 결과들을 하나씩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최종적인 대학을 결정을 하는 과정들. 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으면 나중에 8월, 9월 가서 자소서 쓰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는 시간이 없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6월, 7월, 8월이면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하면 여름방학 동안에 그때 자소서를 집중적으로 썼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학사 일정이 미루어지면서 여름방학이 8월 15일에서 8월 23일 정도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소서를 쓰고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지금서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준비를 하면서 학생에게 동기부여와 목표의식, 그 다음에 너의 현재 학습 상태와 학업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입시를 투명하게 이끌어가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원서를 쓸 때는 적정 안정 지원의 원서 지원과 상향 지원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울 수 있는 거고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는 게 단지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입시 컨설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작년의 고3보다 그 전년도의 3학년보다 매우 어렵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본인이 현재의 학업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고 정확하게 본인의 학업적 상태와 아무로 학업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투명하게 이해하고 객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학생과 부모님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계속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시 원서 지원 자체가 되게 혼란스러운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하나씩 입시를 준비하시고 남아있는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수시 원서 접수 쓰기 전에 여름방학이라는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숨가쁘게 진행하시려고 하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입시를 하나씩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수시로 대학을 가도록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재수생들과의 경쟁 또는 내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실제 점수가 낮아지면서 크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합시다. 물론 내가 수시보다도 정시에 뚜렷하게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흔들림 없이 정시에 대한 계획을 가져가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수생이 고등학생 3학년에 비해서 얼마나 유리한지 또 올해는 재수생에다 반수생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불리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면서 더욱 공부에 자극적 요소로 활용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입시를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서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계획하고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개학도 5월 13일서부터 개학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지금서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우리가 입시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하이퍼리뷰에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